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테크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은 하루하루가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실적 발표를 한 뒤에 이 스몰캡 성장주들이 정말로 상승과 하락을 정말 지나치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좀 지표가 잘 나온 회사들은 굉장히 날아가고 있고요. 지표가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기관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회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가 좀 지표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무 이 매도세가 강하니까 여러분들 멘탈 좀 잘 챙기시고, 소파이라는 회사는 전 참고로 한 1,000만 원 정도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리뷰하신 분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EQ 실적을 최대한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알기 쉽게 리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 저희는 투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하락인지 아니면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파이 지금 현재 주가 한번 흐름을 보면 지금 그쵸, 애프터 아워에서 마이너스 11.86 정도로 굉장히 하락폭이 좀 큰 편입니다. 이게 그렇죠, 애프터 아워니까 아마 프리장이 오늘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주가는 단기적인 주가는 신만이 아는 영역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퀵하게 한번 찾아보니, 여기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지금 소파이가 EPS가 마이너스 0.48인데 이게 미스가 났다라고 하는데 0.4이나 미스가 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EPS는 아시겠지만 그렇죠, 넷 인컴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넷 로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지금 레베뉴는 237 밀리언 달러니까 요거는 빗했다. 근데 그 한 18.6 정도 컨센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 매출이 성장을 했냐, 그게 이제 성장률이 또 얼만큼 됐냐, 그리고 그렇죠, 컨센을 빗했냐 미스했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입자 성장률이 빗했냐 아니면 미스했냐, 요거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성장주다 보니 아직까지는 넷 인컴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넷 로스가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하고, 네 번째는 그렇죠, 가이던스,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 그리고 풀 이어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을 해서 기관들이 이제 바이를 할 건지 아니면 셀을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레베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의 최종 레베뉴는 237 밀리언 달러고요. 하나로 치면 2370억 정도, 1000원 정도로 쳤을 때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매출은 전년 동기 해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요. 전년 동기 하면 거의 74% 가까이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도 더 올라갔죠. 요거 숫자는 뭐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부문별로 한번 매출을 살펴보면 소파이의 주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랜딩이고,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핀테크의 API 역할을 하는 갈릴레오라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레오에서 나오는 매출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해서, 자, 소파이가 그 CEO가 바뀐 뒤부터 굉장히 종합금융사로서 변신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여기에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 웬만한 거 다 되는 이런 수많은 기능들을 2년 만에 안소니 노토라는 CEO가 굉장히 불도저처럼 잘 추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 부문의 매출을 살펴보면 랜딩에서 182 밀리언 달러의 매출이 나왔고요. 원래 소파이가 그렇죠, 랜딩으로 출발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이 지금도 가장 큽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쪽에 API 역할을 하는 갈릴레오 쪽에서 45 밀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자, 세 번째는 파이낸셜 서비스 쪽에서 17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지금 1Q에서 2Q 랜딩 쪽에 살펴보니까 조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서비스에서는, 테크놀로지 플랫폼 세그먼트에서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감소를 했고, 가장 크게 성장을 한 게 어디냐면 파이낸셜 서비스 세그먼트 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YOY로 봤을 때는 거의 한 5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왜냐하면 1년 전에 2.4 밀리언 달러에서 그렇죠. 1년 후에 보니까 17 밀리언 달러가 된 겁니다. 그리고 QOQ로 봐도 6.4 밀리언 달러에서 그렇죠. 17로 된 거니까 3배 가까이 된 거죠. 이렇게 YOY로 보면 한 5배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QOQ로 보게 되면 3배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파이낸셜 서비스 세그먼트에서 늘어난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일단 CEO가 2년 전부터 안소니 노토가 오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자, 랜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랜딩만 하는 회사가 될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종합금융회사가 되어야 되는데, 소파이 인베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채권이나 아니면 펀드나 아니면 주식 같은 거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소파이 머니를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고, 크레딧 카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종합금융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2년 전부터 무수한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을 했잖아요. 자, 그 매출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차세대 이 회사가 키우려는 사업 쪽이기 때문에 이쪽의 매출이 잘 나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이던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저는 솔직히 이 기사들의 가이던스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자, 지금 보시면 3Q의 가이던스를 245 밀리언 달러에서 255 밀리언 달러 사이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자, 그런데 이 시킹 알파 쪽에 기사를 찾아보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회사가 전망을 했는데 245에서 255 밀리언 달러 정도로 이게 작다는 겁니다. 뭐보다 작냐라고 이제 보니까 270 밀리언 달러보다 작은데, 이 270 밀리언 달러라는 숫자가 뭐냐면 에버리지인데 2명의 애널리스트가 이걸 커버를 하나 봐요. 이 2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한 명이 257 밀리언 달러로 추정을 했고, 다른 남은 한 명이 283 밀리언 달러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에버리지를 내보니까 270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애널리스트, 여러분 테슬라도 보시면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뭐 그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의 애널리스트는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추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실망을, 물론 실망이란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좀 뭐 이게 적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게 가이던스가 올라간 게 맞고, 그리고 다음 풀 이어 가이던스를 보면, 자, 풀 이어가 980 밀리언 달러가 된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지금 보시면 20년에 실제로 YOY로 봤을 때 38% 정도 매출 성장이 있었고, 자, 그러면 21년에 58%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전체 매출이 늘어날수록 성장률은 조금씩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20년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핀테크 쪽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8%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소파이 같은 경우는 21년이면 핀테크 쪽이 조금, 그렇죠,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더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이렇게 가이던스를 줬는데도 기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비타도 그렇죠. 에비타가 이제는 이익으로 증가를 돌아섰습니다. 이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물론 이 스펙 합병 시의 자료가 사실은 얼마 되진 않았죠. 스펙 합병을 얼마 전에 했으니까. 자, 그 얘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펙 합병 할 때도 21년, 그렇죠, 이 예측을 할 때 980 레베뉴를 하겠다, 그리고 27로 에비타를 우리가 마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80, 27.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요런 좀 어떤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980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좀 상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슈가 좀 있었냐면,
이게 예상치 못한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케어스 액트라는 법에 따라서 연방 학자금 대출의 금전 채무 이행 연장이 되어서 이 추정 매출에서 40밀리언 달러가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00만 달러의 자기 자본 에스펙트, 요건 제가 정확히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투자에 대한 매출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80 밀리언 달러는 가이던스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소니 노트라는 CEO가 자, 요런 두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출의 가이던스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안소니 노토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트위터에서 부사장을 하다가 이 회사의 CEO로 이제 부임을 한 거죠. 자, 이런 경영진의 주주에 대한 어떤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워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IPO가 물론 얼마 전에 한 거는 맞습니다만, IPO 당시 얘기했던 거 하고 가이던스가 일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가입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6 밀리언이니까 256만 명이 이제 가입자가 됐고요. 전년 동기에서는 113%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자, 소파이가 YOY로는 113% 증가가 맞는데 QOQ로는 12% 증가밖에는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 자, 이게 보시면 QOQ로 계속 증가폭이 좀 컸어요. 크다가 순증가도 지금 보시면 좀 줄어들었잖아요. 297, 그 다음 35만에서 43만에서 28만 정도로 줄어든 거니까 사실 QOQ로는 줄어든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소파이만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제가 살펴보니, 페이팔이 일단은 선두업체잖아요. 선두업체인 페이팔도 지금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핀테크 회사다 보니 지금은 이제 실물 경기로 미국 같은 경우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증가폭이 QOQ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팔도 보시면 페이팔은 좀 단위가 좀 크긴 합니다. 1600만 명에서 1400만 명, 그 다음 1100만 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QOQ로 봤을 땐 4.4에서 4.0, 2.8 이렇게 줄어드는 건 맞고, 제가 스퀘어 자료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스퀘어는 쉐어홀더스 레터에 뭐 그렇게 이렇게 가입자들 현황이 분기별로 계속 잘 나와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천만 명 정도가 활성화 유저라고 MAU라고 알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추이 정도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은 순이익을 볼 텐데, 이 순이익이 아까 이슈가 됐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망치하고 많이 달랐는데, 자, 그게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 매출이 237 밀리언 달러를 했고, 자, 넷 인컴, 넷 로스를 보니까 마이너스 163이 넷 로스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크게 로스가 발생을 한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넌갭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넌갭은 아시는 것처럼, 자, 일회성 비용은 일회성으로 나가는 건 제외하고 그렇게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갔습니다. 1Q도 그렇고 2Q도 많이 나갔는데, 1Q에 나간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말이 지나고 경영진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고, 2Q 같은 경우는 52 밀리언 달러니까 520억 가까이가 스탁 컴펜세이션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스펙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경영진들한테 많이 나간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나간 게 굉장히 좀 큽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페어 밸류 체인지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정가치 변경이라는 건데, 어디에서 공정가치 변경을 했냐면 워런트 라이어빌리티, 그러니까 워런트라고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스펙 상장을 할 때
보통주하고 워런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런트 부채로 잡아놓은 워런트에 대해서 이 공정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상으로 볼 때 이 공정 가치 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70 밀리언 달러, 700억 정도의 이제 손실을 잡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발생했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11 밀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넌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스펙 유닛을 할 때 보통주하고 워런트를 같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워런트라는 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보통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우리말로 하면 신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콜옵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콜옵션과 달리 특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은 구주를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고, 이 워런트는 신주를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런트 행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늘어나고, 그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워런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요거는 제가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손실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현금으로는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 제가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혹시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지금 다른 네 가지 지표들, 지금 제가 이 성장주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가지 지표들 중에 매출 성장도 괜찮고, 가입자 성장률도 조금 감소는 했지만 괜찮았고요. 순손실 중에서, 그렇죠, 워런트 재평가하고 이 스탁 컴펜세이션을 제외, 두 개를 제외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순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 다음 분기나 풀이어의 가이던스도 괜찮은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전 그래서 지금 이 애프터아워, 그 다음에 이제 프리장에서 많이 떨어지면 적정한 금액 정도로 이제 적정한 금액 정도로 매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실 때, 이게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라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한번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지 매도를 하실지 한번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에 건승을 기원하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